유튜브에 1억 원만 모으라는 영상이 참 많죠. 급변하는 증시를 보면 1,000만 원도 모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큰 돈을 만들 거니까 실제로 금융자산이 1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눈과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는 용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억 원을 코스피에 투자하면 1,000만 원 이상 올라갈 때도 있고 반대로 1,000만 원 이상 빠져있는 계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완복합니다. 특히 급락한 날에는 극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힘들고 어렵게 모은 1억 원인데 모두 사라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죠. 반대로 크게 상승하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1억 원을 모은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투자해서 30% 올랐다면 그럼 우리의 수익은 3천만 원입니다. 마음 먹고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죠. 인생이 바뀌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럼 1억 원을 어떻게 투자해야 인생이 바뀔까요? 지금의 상황을 알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10년 전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많이 보수적인 투자를 했거든요. S&P 500과 같은 지수 위주로 투자한다면 실패를 줄일 수 있지만 단기간에 인생이 바뀔 만큼의 전환도 없는 거죠. 1억 원 정말 큰 돈이지만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제게는 이런 면이 부족했던 겁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을 비교하면 나스닥 100이 굴곡이 더 깊었지만 더 크게 올랐죠.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0년 뒤 둘의 자산 격차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당연히 S&P 500에 투자한 것도 잘한 것이지만 용기를 조금 더 냈다면 더 멋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단 10년이란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말 못하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5년 전 수페TV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기업과 ETF를 분석했었죠.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종목들이 시원하게 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산해서 투자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건데요. 실제로 5년 전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들 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2천만 원씩 투자해 보겠습니다. 과연 5년간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리얼티 인컴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익률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928% 상승하는 동안에 리얼티 인컴은 마이너스 9%입니다. 배당률이 5%라서 손실은 아닌데요. 수익률만 놓고 보면 처참하죠. 총 수익률은 290%로 각각 2천만 원씩 투자했다면 내 계좌는 3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꽤 큰 돈이 쌓이는 거죠.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72%입니다. S&P 500에만 투자했다면 총 자산은 2억 원이 채 되지가 않죠. 자산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S&P 500 투자는 분명 더 안전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그만큼 수익률을 포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투자 성향은 안전을 중시해서 비중이 높게 S&P 500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이거겠죠?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이 힌트입니다. AI 전력, 양자컵, 미국 우량주 등이 있는데요. 산업이 커지는 시장에 투자해야 우리의 자산도 함께 증가합니다. 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직접 공부를 하고 투자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3년, 5년 손절하지 않고 어려운 장을 버티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1억 원의 결론은 큰돈이지만 인생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레버리지 투자를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급하게 번 돈은 급하게 사라질 수 있으니까 단단하게 내공을 쌓아가면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손실이 발생돼도 교훈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자산 3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 10% 수익률에 물가 상승률 3%를 빼고 계산하면 1년에 2,100만 원입니다. 이때부터 내 노동으로 모은 돈과 자산이 만들어낸 돈이 비슷해지죠. 1억일 때 자신감 있게 투자했다면 이제부터는 무게감이 생깁니다. 수익의 기쁨도 커지지만 손실의 충격도 커집니다. 이때부터 수익률보다 변동성을 견디는 심리가 중요해지는데요. 1억 원일 때 20% 하락은 2천만 원 손실이지만 3억 원일 때는 6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변동성이 심한 계좌를 보며 심리가 불안해져서 커브드 콜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커버드콜 상품들의 자산이 최근 2년간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 5개를 합하면 10조 원이 넘는데요. 그만큼 주식으로 스트레스 받은 투자자가 많이 넘어왔다는 증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투자는 아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억 원으로 15% 배당을 받으면 1년에 4,500만 원입니다. 매달 375만 원의 현금이 생기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커버드콜을 선택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사라집니다. 매달 받는 배당금 375만 원이 1년 뒤 물가가 3% 오르면 실제 금액은 364만 원입니다. 10년 뒤에는 279만 원이 되고 20년 뒤에는 208만 원이 되는데요. 매달 375만 원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때부터 내 돈만 시계가 멈추고 나머지 자산은 계속 흘러갑니다. 10년 뒤에 짜장면이 2만 원 될 때도 내가 받는 배당금은 여전히 375만 원입니다. 여기서 국내 커버드콜은 지금까지 배당금을 계속 올려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난번 영상에서도 배당금 올라간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코스피 주가 차트가 최근 2년간 격하게 올랐죠. 주가도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커버드콜 상품이 이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금을 잘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인터넷 혁명, 갤럭시 X 등장,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 이 정도 주가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화할 수 있는 차트겠지만 결국 이것도 몇 년 안에 사라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주가가 회귀하는 속도를 견디려면 안전판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커버드콜의 주가는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판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도 하락할 텐데요. 그럼 3억 원으로 배당을 받으며 은퇴하려는 계획이 물거품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져서 커버드콜을 선택했는데 더 위험한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3억 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책임감이 무거워진 만큼 투자도 신중해져야겠죠. 우선 지수 투자로 평균 수익률을 챙기고 성장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고 배당 투자로 안전한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3억 원 전체를 커버드콜에 넣는 게 아니라 배당 중에 하나가 커버드콜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초단기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추가 설치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자산 배분이 됩니다. 자산 배분은 억지로 설정하기보다는 불안한 부분을 채우면서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자산 5억 원입니다. 수익률 8%면 4천만 원이죠.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부터 자산으로 소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선택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변화가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크게 갈립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선택권은 업이죠. 기존의 직장을 그대로 다닐지 새로운 사업을 할지 아니면 둘 다 그만두고 무직으로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회사원과 사업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건보료입니다. 그동안 내 소득만 가지고서 계산됐던 건보료가 퇴사하는 순간 내 자산까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렇다 보니 갑자기 건보료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죠.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퇴사할 때 임의 계속 가입자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지불하던 수준으로 1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투자자산에서 건보료를 자극하는 요소는 배당입니다. 그럼 배당금에 따른 건보료 증액 정도를 알아야겠죠. 직장과 지역 가입자 양쪽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배당금 2천만 원까지는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5천만 원 받으면 건보료가 1년에 244만 원 정도 인상되는데요. 매달 20만 원 정도 더 내는 거죠. 아까운 돈이지만 배당금으로 매달 400만 원 정도 받는데 20만 원 내는 건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직장 다니며 배당받고 살면 됩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인데요. 동일하게 7천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재산까지 계산되기 때문에 아파트 공시가 5억 원을 넣습니다. 그랬을 때 배당금 2천만 원 받으면 1년에 162만 원의 건보료가 추가됩니다. 지역가입자는 1천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 붙기 시작하죠. 씁쓸합니다. 배당금이 5천만 원이 되면 406만 원까지 늘어나는데요. 건보료를 매달 34만 원 더 내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건 기존에 납부하던 건보료가 많았다는 건데요. 개인 사업자가 지불해야 되는 건보료는 총 1,116만 원입니다. 매달 90만 원이 넘는 돈을 건보료로 내야 됩니다. 배당률 7%를 보며 높다고 좋아했었는데 배당소득세와 건보료까지 지불하고 나면 실제 배당률은 5.4%로 내려갑니다. 고액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까지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를 함께 놓고 볼게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보료가 작죠. 심지어 재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작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다르죠. 고배당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보료 피난처인 국내 커브드콜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앞에서 3억 원에서 커브드콜로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산이 커지니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졌죠. 지금 내 위치가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쪽 다 IS에 1억 원을 채우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은 배당 비중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직장 가입자라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퇴사하는 순간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니 미리 전략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금융자산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두 겪었을 텐데요. 지금 경제적 자유를 즐기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자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산을 쌓느냐, 현금 흐름을 늘리느냐 두 가지 길로 갈리고 있는데요. 정답이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내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은 상위 0.93%라고 합니다. 조회수 10만 회가 나오면 그중에 930명이 해당된다는 거죠.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2배 더 많다고 하면 약 2,000명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해당된다면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위값은 1억 4천만 원인데요. 부단히 3억, 5억, 10억을 향해 달려가야겠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이 되면 투자 계좌도 다양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6개의 계좌는 대부분 갖고 계실 겁니다. 절세가 간절해지다 보니까 계좌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해준 계좌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법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법인은 무조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재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3가지 유형에 해당된다면 법인 투자를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건보료 부담, 10년 이상 장기 투자, 가족 승계입니다. 법인 투자는 기존 법인에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메인 소득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혹시라도 국내 주식을 법인으로 투자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그냥 일반 계좌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시세 차익은 비과세인데 굳이 법인으로 투자해서 세금을 낼 필요 없겠죠. 보통 법인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종수세 구간이 높거나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배당 소득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가 법인에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죠.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례로 안 보니까 개인과 법인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기가 어렵죠. 앞에서 계산했던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투자자산 10억 원 기준이니까 시세차익 10% 1억 원이 발생됐고 배당금은 5천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 투자자는 양도세 2,145만 원이 붙고 법인 투자자는 1,100만 원입니다. 양도세 22%와 11%의 차이죠. 우선 양도세 22% 정확히 나오지 않는 건 250만 원 비과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당 5천만 원은 15%가 적용돼서 750만 원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종소세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 7천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추가로 495만 원을 더 내야 되고요. 건보료는 개인이 406만 원이 추가되고 법인은 없습니다. 둘의 차이가 극명하죠. 그렇다 보니 요즘 법인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개인의 돈은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내 돈이라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법인 돈은 법인세를 낸 법인의 돈입니다. 이 돈을 가져오려면 별도의 세금을 또 내야 되는데요. 절약한 세금이 무색하게 다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체크사항에 10년 이상 투자할 돈이라는 항목을 넣은 건데요. 당장 빼서 써야 되는 돈이라면 법인에서 가져올 때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인은 오래 투자하면 과세이연 효과랑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급여를 조절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2천만 원 이하로 나와 가족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나중에 퇴직금으로 인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장기간 묶여있는 대신에 법인으로 투자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법인은 올해 손실난 금액을 다음에 수익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월 결손금 공제 처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손익통산이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투자법인을 설립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법인 설립하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법인 설립비부터 기장료, 사무실 임대료, 결산비용, 4대 보험 등이 있는데요. 건보료 20만 원 아끼려다가 기장료 3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자산이 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징적인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1억 원일 때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자산 증식에 힘을 쏟아야 되고 3억 원일 때는 커브드콜로 피신하지 말고 5억 원일 때는 건보료 줄이는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억 원부터는 상위 1%에 해당되죠. 법인 검토를 비롯한 각종 상황에 맞는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1억 원이 없는데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우울해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워런 버핏도 지금의 자산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건 아니죠. 누구나 잘 뛰기 위해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그 과정 속이고 우리는 결국 수십억 자산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올바른 행동에 집중합니다. 지금까지 숲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